안녕하세요. 오늘은 K7에 대해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. 구매한 지 딱 1년이 됐는데요. 좀 늦게 올리기는 했어요. 며칠이 지나기는 했는데 추석 전에 구매를 했었죠. 근데 지금 추석 지난 다음에야 겨우겨우 이렇게 1년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. 총 4가지를 정해서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첫 번째는 연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, 두 번째는 옵션 및 편의사항, 세 번째 주행 성능, 네 번째는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는 연비하고 그 다음에 유지비 정도가 되겠네요.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비 면에서는 12,700km를 탔는데, 저기 숫자 보이는 거 보시면은 앞에 일자가 없어졌어요. 일자가 누락돼서 표시가 됩니다. 여기 보시면 12,700km 제대로 나와있죠. 한 번도 리셋을 안 했어요. 이 누적 정보는. 이거는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되죠. 연비가 누적되는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는 리셋을 하지 마시고요. 9.6km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연비 면에서는 주유비죠. 주유비 면에서는 한 달에 1000km를 평균적으로 뛴 거죠. 이렇게 되면은 9.6km의 연비가 나오니까 약간 기름을 1리터 넣었을 때 지금 1400원 정도 하는데, 1000km를 뛰려면은 약 한 105리터가 필요해요. 그럼 한 달에 15만원 정도 쓴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더라고요. 이것 플러스해서 유지비는, 저는 이거를 차량을 처음에 할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2,400만원 할부예요. 나머지 돈은 제가 들여서 뭐 초기 자본으로 넣은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43만원이 나오게 되는데, 이자만 3만원이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그냥 풀 할부로 사시면 더 할부금이 올라가게 돼서 좀 유지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. 아니면은 이 차량을 완전히 그냥 일시불로 사시게 되면은 유지비는 좀 적게 나가게 되겠죠. 그냥 목돈을 한 번에 쏟아 부어서 그렇게 좀 적게 내시든지, 뭐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1년이라고 치면은 저는 한 차량값 500만원 정도에, 그리고 보험료, 그리고 자동차세 100만원, 그리고 주유비가 약 180만원, 총 800만원이 들어가게 되네요. 처음에 순수하게 이제 수리비 같은 거는 3년간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중간에 뭐 타이어 갈 일이 한 번 정도 있겠지만은, 타이어 가시게 되면 몇십만원 나가게 되고, 그 다음에 엔진오일 쿠폰도 처음에 4장이나 나오기 때문에 수리비는 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연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고속 주행 했을 때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지금 가평수 계소를 들렸는데요.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 연비를 볼게요. 최대한 17km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보면 이 시간이 중요해요. 여기 나온 시간이 중요한데, 이 시간 보시면 1시간에 거의 평균, 와이프가 운전을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한 90km 정도 뛴 것 같아요. 평균으로요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속초에서 이제 정체되는 시간하고 시내 주행하고 뭐 가만히 있었던 시간하고 있어가지고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60km가 나오는데, 고속도로에서는 평균적으로 90km는 뛰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연비 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. 완전히. 예, 집에 도착했습니다. 강원도 속초에 들렸다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, 지금 연비 보시면 15.6km가 찍혔죠. 약간 좀 휴게소도 들리고 살짝 시내 구간도 있었고, 그렇게 돼서 16km대 됐다가 지금 좀 떨어진 거예요. 총 시간이 좀 마지막에 막히고 그랬네요. 막힌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연비가 또 떨어진 거고, 보시면은 4시간 왔는데 64, 24, 60km씩, 60km, 시간당 60km도 못 간 것 같네요. 예, 두 번째입니다. 옵션 및 편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크루즈 컨트롤 대표적인 게 있고, 이게 지금 현재 누르면은 예, 작동을 안 하죠. 차가 앞에 있어야지 되고, 속도는 상관이 없습니다, 이게.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시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, 고속도로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요긴하게 1년 동안 고속도로 그리고 시내 주행, 막히는 길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수동 서 커튼이 있고요. 이렇게 열리는, 올라가는 기능이죠. 그 다음에 저기 수동으로 이제 올리는 것들, 이 양쪽에, 창문 양쪽에 있는데,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죠. 아이가 뒤에 있을 때 햇빛 가리개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 부분들 설명을 조금씩 드릴 거고요. 지금 여행을 다녀오면서 좀 낮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, 선커튼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, 태양을 조금 어떻게 가려주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여드릴게요.
자,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힙니다. 물론 모니터링 팩이 없어서 오른쪽 깜빡이를 킬 때 이렇게 오른쪽 계기판에 카메라가 보이진 않지만은 이 정도 옵션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자, 터널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공기 차단되는 것을, 외부 공기죠, 외부 유입 차단을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. 터널 앞에서는 외부 공기 차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터널 나가면 자동으로 외부 공기 유입이 됩니다.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. 고속도로 위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특히 강원도 같은 데 갔다 올 때 정말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. 이렇게 가까이 붙은 거야. 제일 가까이 붙은 거. 앞차하고 간격 보여줘야지. 근데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. 자, 이게 제일 먼 거. 차는 걸쳐져 있네. 저기 여기도 가운데도 보여줘. 계기판 가운데 보여줘. 그리고 또 바깥에 보여줘. 여기 계기판 다시. 됐어, 멈춰. 자,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온도는 이제 적정 온도로 올라갔네요. 좀 이따가는 좀 주행을 좀 더 하고 밟아볼 건데요.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2.5 엔진이 지금 오일 좀 먹는 문제도 있기는 하죠. 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그냥 타고 있긴 한데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재미는 없습니다. 그나마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조금 낮기는 한데 연비가 그만큼 많이 안 좋아집니다. 한 20%에서 15%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. 제가 채널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해서 한 달간 한번 운행도 해봤는데 확실히 반응은 빨라요. 빠르기는. 근데 이제 연비 위주로 하실 거라면 스마트로 해놓으시고 이걸 주행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엔진 이 RPM이 변속기 문제, 세팅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뭐 변속기 완벽하지 않잖아요. 이제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건데 완벽하게 잘 아직은 이제 저격급 변속기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얘가 지금 확 치려고 훅 치고 나가려고 악셀을 밟으면은 갑자기 RPM이 확 튀어요. 이거 지금 나오네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악셀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.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언덕 올라갈 때도 힘은 괜찮아요. 그나마 힘은 괜찮고 그냥 평상시에 주행하는 것도 다 괜찮아요. 근데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엔진 갑자기 튀는 거, 이게 좀 단점입니다.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. 주행 성능이 그래서 힘이 조금 덜 좀 안 좋다는 거, 좀 치고 나가는 게 안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이 승차감인데요.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되게 불편한 건 하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. 제 타입에 맞는 거는 오히려 좀 서스펜션이 얘가 물렁물렁하긴 해요. 전혀 딱딱한 게 없습니다. 예전에 그랜저가 IG 모델이죠. IG 모델에서 굉장히 서스펜션이 딱딱하다고 사람들이 좀 뒷좌석에 앉으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얘는 그거에 반하여 좀 굉장히 물렁물렁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스무스하게, 완전 스무스한 건 아닌데 방지턱 넘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느꼈어요, 처음에. 그래서 그런 승차감 같은 것 때문에, 서스펜션의 느낌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한 것도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차를 탔을 때는 오랫동안 운전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. 근데 그런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약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. 그레저 쪽으로 좀 가는 게 낫고요. 저는 너무 지금 편안하게 지금 이 차를 구입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, 차도 굉장히 안에 막 넓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피로도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, 생각보다. 아반떼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아반떼는 좀 약간 피로도가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. 그렇다고 뭐 아반떼가 되게 많이 심한 편은 아니고, 뭐 그거에 비해서 얘가 지금 세단 중에서 또 대형이다 보니까 좀 뭔지 모르게 시트의 느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승차감에서는.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. 그래서 이 시트의 느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, 좀 장거리 운행할 때도 이건 이제 옵션 부분에 설명을 했지만,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
쓰게 되면 더 편하잖아요. 그것 때문에 더 편한 건가? 뭐 아반떼도 그렇게 쓰면서 다니긴 하거든요. 뭐 충분히 똑같이. 근데 전체적인 이제 안락함과 그런 이제 주행 오래 했을 때 허리의 그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확실히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더 일단은 K7 이게 차는 커지면 커질수록 편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커진 만큼 좀 약간 그런 기본적인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제네시스, 벤츠 뭐 이런 걸 따라갈 거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이제 크기의 차를 사서 좀 편안하게 운행을 하시는 거라면은 굉장히 승차감에서도 뭐 안락하고 뭐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. 뒷좌석도 별로 전 멀미하고 이제 롤링 현상 같은 것도 뭐 느끼지 못했고요. 일단은 뭐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1년간 타면서 느낀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마무리를 할 겸해서 총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어딜 가도 이 가격대에 이런 차량은 이제 외제차죠. 외제차랑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러는 건데,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옵션을 가진 차량은 구매하기가 힘이 듭니다. 그랜저는 얘보다는 한 200-300 정도가 비싸요. 이렇게 똑같은 급으로 살려고 하시면은요. 이 차량의 경우 저는 3,600만원에 샀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최고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중간에 가성비가 안 그래도 꽤나 좋았는데 엑스에디션이 나오게 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서 굉장히 열받는 경우가 있었지만, 저가 샀었으면은 엑스에디션을 샀었을 테지만 중간에 뭐 다른 이제 옵션들을 써보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. 그렇게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이 많아서 그냥 4천만원짜리 지르면 좋겠죠. 그렇게 되면은 좀 가성비 쪽에서 좀 어긋나기 때문에, 벗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가격대에서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 차량입니다.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는 게 저는 제일 장점이라고 꼽고 싶고요.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엔진의 이제 심 딸림이나 뭐 그런 결함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최대 장점은 정말 엄청난 크기의 디스플레이입니다. 이 12인치보다 큰 거는 제네시스 밖에 없거든요. 14인치인데 걔는 옆으로 더 넓어요. 더 넓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, 그런 심하게 와이드한 그런 화면보다는 저는 약간 그래도 좀 위로 좀 올라간 그런 화면이 더 좋거든요. 이게 비율도 딱 맞고, 이런 크기 비율로 해가지고 14인치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제네시스가 현존하는 차량 중에서 제일 큰데 디스플레이가, 근데 걔는 옆으로 축 늘어난 14인치예요 얘가 12인치고요 소렌토도 10인치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카니발도 10인치가 들어갑니다. K9도 12인치가 들어가요. 얘랑 똑같아요. 근데 K9은 좀 약간 더 위에 플랫 타입으로, 플로팅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되게 좋게 디자인이 잘 돼 있죠. 근데 이것만 해도 K9은 근데 이제 5천만원이 넘고 막 그러잖아요. 4천만원 후반대고. 근데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디스플레이를 갖고 이런 차량을 뭐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 싼 가격에 운행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단점 부분, 와, 얘가 실기스가 막 나기 시작했는데 하이그로시로 떡칠을 해놓은 거는 플라스틱보다 낫지만은 하이그로시는 다음에는 웬만하면 안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가 힘듭니다. 이거 하이그로시, 이게 하이그로시가 좀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또 단점으로 꼽아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 뭐 여기까지 1년 후기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끝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끝까지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